네,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등교 계약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수업 시간에 만나서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주는 선생님이 강의를 두 개만 올릴 거고요. 내용이 조금 많지만 그래도 핵심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올린 정글의 법칙 예능 영상 모두 시청하셨나요? 그 영상 속에서 바로 누떼가 대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열대기후와 주민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정글의 법칙, 바로 이 누떼 대이동 모습은 정말 장관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정글의 법칙 멤버들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누떼의 대이동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은요, 위치를 잘 보면 적도 주변을 이루는 케냐와 탄자니아의 국경선에 위치해 있는 그런 국립공원입니다. 여기가 국경선인데요. 당연히 이 누떼에게는 국경선의 의미가 없겠죠. 자, 바로 이 누떼는요, 계절에 따라서 이러한 패턴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반구 여름에 해당될 때는 케냐로 올라왔다가요, 이제 겨울로 이동하게 되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즉 북반구 관점, 우리가 북반구다 보니까 북반구 관점에서 보면 북반구의 여름일 때는 케냐 쪽으로 왔다가 우리가 겨울일 때는 남반구로 가요. 그럼 이 남반구의 계절은 여름이 되겠죠. 즉, 이 누떼들은 여름을 찾아서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누떼가 이렇게 대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러한 패턴으로 이동을 하는 걸까요? 바로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누떼가 이동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은 열대기후에 대해서 본다고 했죠. 열대기후는 적도를 주변으로 나타나는 기후때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큐펜의 기후 부분에서 열대기후를 크게 세 개로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세 개 기후의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열대기후의 특징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먼저 쾌펜의 기후 구분에선 기온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추워도 몇 도 이상이었다? 기억 떠올리시나요? 자, 같이 열대기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위치를 잘 볼게요. 어디에서 위치가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적도 주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말로 같이 해주세요. 적도 주변에 남북이 20도, 즉 북회기선과 남회기선 사이 위도대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선생님 아까 몇 도라고 했습니까? 몇 도 이상. 그렇죠. 추워도 18도 이상입니다. 추워도 18도.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연중 높은 기온이 나타나죠. 1년 내내 18도 이상이니까 기온이 높습니다. 자, 열대기후의 선생님 기후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모두 다 전부 다 18도 이상이 나타나죠. 자, 1년 동안의 기온을 한번 볼까요? 우리 1년치의 평균 기온을 연교차라 그러죠. 가장 더운 달과 가장 추운 달의 차이, 연교차가 어떻습니까? 그쵸, 연교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연교차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즉 1년 내내 비슷한 기후때가 나타난다. 자, 대신에 강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이 연중 많을 때와 비가 안 올 때, 즉 강수 시기와 강수량은 조금씩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열대기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즉 기온은 모두 18도 이상으로 고온인데요. 열대기후에 따라서 강수량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걸 기준으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대기대순환 기억나죠? 대기대순환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적도 주변에는 연중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상승 기류가 일어나죠. 상승 기류가 일어나면 공기의 압력이 적다, 저기압, 바로 적도기 때문에 적도 저압대. 하지만 적도 수렴대라고도 합니다. 둘 다 같은 의미라고 봐주세요. 적도 저압대. 자, 적도 저압대에서 상승한 공기가 위도 30도에서 하강 기류가 나타나죠. 공기가 하강한다. 공기가 하강하는 걸 뭐라 그러죠? 고기압. 고기압. 아열대 고기압. 자, 아열대 고기압에서의 공기는 역시 북쪽과 남쪽으로 이동하고요. 북쪽으로 이동한 공기, 그리고 극지방. 극지방은 굉장히 공기가 차갑죠.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하강기류, 압력이 세지다 보니까 고기압, 즉 극고기압이 나타나고요. 극고기압에서 오는 바람과 아열대 고압대에서의 바람이 만나면 올라가겠죠. 상승기류, 상승기류 저기압.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여기는 고위도 저압대, 극고압대, 이렇게 고압,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의 패턴이 나타나고요. 자, 아열대 고압대에서 적도로 부는 바람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방향을 보면 동서남북, 동북, 북동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여기서는 동서남북, 남동에서 부는 바람, 바로 남동, 북동 무역풍이고요. 자, 아열대 고압대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바람,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요. 이런 바람과 기압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죠. 왜?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의 패턴도 지구를 중심으로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움직입니다. 그럼 바람도 같이 움직이겠죠. 오늘은 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 아까 이 부분은 뭐라 그랬죠? 적도, 저위도, 저압대였죠. 근데 다른 말로 적도 수렴대라고도 하는데요. 수렴이라고 하는 건 모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이 만나는 이 지점을 적도 수렴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 복사 에너지에 따라서 기압대가 남북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적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위도는 뭐였죠? 기온, 기후. 그렇죠. 바로 열대 우림 기후입니다. 자, 우선 적도를 중심으로 보면요. 자, 북반구의 겨울은 햇빛을 남반구와 북반구 중에 누가 더 많이 받나요? 남반구. 그러면 기압대가 어디로 내려갈까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햇빛을 더 많이 받으니까. 자, 그러면 남쪽으로 기압대가 내려가게 되면 북쪽을 불었던 북동 무역풍이 방향을 바뀌어서 남반구에 수렴을 하겠죠. 바람이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북반구가 겨울일 때는 적도 수렴대가 어디에 위치한다? 남반구에 위치합니다. 남반구 기압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북반구가 여름일 때는 햇빛이 북반구가 많이 받죠. 기압대가 올라갑니다. 기압대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 남동 무역풍도 북반구로 올라가면서 바람이 수렴하는 곳이 어디가 된다? 그렇죠. 바람이 수렴하는 곳이 북반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수렴하게 되니까 기압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북반구가 겨울일 때는 바로 기압대가, 즉 적도 수렴대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요 지점에 바람이 수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북반구가 여름일 때는 적도 수렴대 영향이 받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럼 적도 주변은 항상 뭐의 영향을 받나요? 그쵸,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지점은 비가 항상 많이 오는 지점이고요. 자, 바로 여기 지점을 볼게요. 북반구가 겨울일 때는 기압대가 내려가면서 바로 그 위에 있던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고요. 북반구가 여름일 때는 이 지점은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나요? 그쵸?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반대로 자, 여기 남반구의 AW 지점은요. 북반구가 겨울일 때는 누구의 영향을 받나요? 그쵸?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고요. 이제 북반구가 여름일 때는 기압대가 올라가니까 이 지점에서는 기압대, 그쵸? 아열대, 고압대의 기압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말은 기온에 따라서 햇빛을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따라서 기압대의 영향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적도 주변은 어땠다? 연중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죠. 적도 수렴대는 바람이 모여요. 바람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상승. 상승하면 응결. 응결하면 비가 내리죠. 연중 비가 1년 내내 많이 내립니다. 자,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 열대우림 기후 AF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자, 열대우림 기후 주변을 볼게요. 한 번은 뭐의 영향? 그쵸?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 한 번은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열대우림 주변부는요. 겨울이면 햇빛을 적게 받기 때문에 적도 수렴대가 남쪽으로 가요. 적도 저압대가 남쪽으로 가면 그 다음 기압대가 뭐였죠?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고압대이기 때문에 하강기류. 하강기류면 그렇죠. 건조하죠. 강수량이 적습니다. 자, 반대로 여름에는요. 기압대가 올라가게 되니까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열대 수렴대는 바람이 모이죠. 바람이 모이는 저기압이에요. 그러면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열대우림 주변은요. 한 번은 건기, 한 번은 우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열대 사반화입니다. 특히 건기가 무슨 계절이에요? 겨울. 겨울이 건조하다. winter dry. 겨울이 건조 W, winter W죠? AW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열대우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대우림기부터 갈게요. 열대우림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렇죠. 적도 주변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요. 이 빨간색이 되겠죠. 자, 분포 위치는요. 아프리카 콩고강 유역,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적도 부근, 남아메리카 아마존 분지입니다. 자, 기후 한번 설명해 볼까요? 기온은 연중 몇 도? 18도 이상. 연중 무슨 기압대의 영향을 받는다? 적도 수렴대. 선생님 파란색 마음에 안 드는데 색을 좀 바꿔볼게요. 무슨 색이 좋을까? 선생님 노란색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으니까 연중 강수량이 많죠. 그래서 강수량이 1년 내내 많습니다. 보통은 적어도 60mm 정도는 와요. 60mm 이상은 1년 내내 비가 옵니다. 자, 이렇게 열대우림 기후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무조건 이거 기억해야 돼요. 바로 열대우림은 항상 기온이 높다 보니까 대기 중에 아침부터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항상 더우니까. 이제 그러다가 한 오후 2시에서부터 3시쯤 되면 그동안
공기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서 구름이 이제 먹구름이 되고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뭐라 그런다? 스콜이라고 합니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여름철에 한 2, 3시, 3, 4시경에 비가 갑자기 쏟아졌다가 탁 그치죠. 이 소나기가 바로 열대우림 기후지역에는 스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기후현상이 열대우림에 나타난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식생 어떨까요? 나무가 자라기엔. 나무가 자라기엔 최고의 조건은 따뜻한 햇빛, 풍부한 물. 열대우림 기후지역은 딱 적합하죠. 그래서 나무가 풍성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에요. 나무가 길쭉길쭉 풍성한 숲을 이루고요. 특히 나무가 굉장히 높이 솟다 보니까 햇빛을 받기가 어떨까요? 햇빛. 그쵸. 햇빛이 땅바닥까지 잘 안 와요. 지표까지 잘 안 와요. 자, 이렇게 이런 식생을요, 우리가 정글 또는 밀림이라고 하고요. 1년 내내 나무가 잎을 핀다. 상록 활엽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너무 높게 뻗다 보니까 나무의 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키가 가장 큰 상층부 아이들은 키 큰 나무들, 중간층, 지표층, 특히 지표층까지 햇빛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 바닥에는 누가 산다? 그렇죠. 이끼류, 습한 곳에서 사는 이끼들이 주로 자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열대림은 숲이 굉장히 우거지고 풍부하다 보니까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기체잖아요. 바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시켜주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그리고 세계의 원목 공급지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인데요. 요즘은 어떨까요? 무분별한 벌채, 나무를 베거나 이러한 열대림을 도시나 공장으로 바뀌면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의 세계에서 열대림이 나타나는 분포 지역입니다. 자, AF 기후가 나타나는 열대림이죠. 자, 이 열대우림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비율이 모든 나무들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열대림이 존재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 초록색은 전부 다 열대림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갈색들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그쵸, 나무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자, 역시 숲을 이루는 이 초록 색깔들이 경지 개간으로 인해서 반듯반듯하게 없어졌죠. 도시나 나무를 많이 무분별하게 베어가면서 이렇게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자, 보르네오 섬 1950년에서 점점 2000년대로 갈수록 산림의 면적이 줄어들고요. 현재 202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보르네오 섬의 절반 이상,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열대우림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열대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꼭 생각하고 조금 더 이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열대기후의 두 번째 가겠습니다. 바로 열대우림 기후 주변에 나타나는 열대 사바나 기후입니다. 자, 열대 사바나 기후 그래프를 볼게요. 자, 먼저 항상 몇 도 이상? 18도 이상. 자, 대신에 열대 사바나 기후는 적도 수련대의 영향을 1년 내내 받는 게 아니다. 한 번은 받고 한 번은 받지 못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분포 위치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첫 번째 분포, 두 번째 기후, 세 번째 식생 또는 농업. 이런 순서로 기억하시면 조금 더 외우기 쉬우실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죠? 분포, 어디 분포에 위치한다? 열대우림 주변이고요. 열대우림.
자, 주로 인도와 인도 차이나 반도, 그리고 역시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지방입니다. 자, 기후 특징. 기후 특징을 공부할 때는요. 기온, 강수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온,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항상 몇 도 이상? 18도 이상. 강수는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을 때는 우기,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을 때는 건기. 이렇게 적도 수렴대가 남북으로 이동을 하면서 건기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 우기 때는 적도 수렴대의 영향.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이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열대 우림보다는 당연히 강수량이 적죠. 왜? 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대 사바나 기후를 구분할 때는 건기를 모셔야 돼요. 특히 건기가 무슨 계절에 나타납니까? 건기가. 그렇죠. 겨울에 나타나요. 근데 선생님, 근데 여기는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바로 이 C 지역인데요. 자, 기온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여름일 때와 다르게 이 계절은 6, 7, 8월 달에 기온이 낮아요. 그럼 이때는 뭐다? 그렇죠. 이때가 겨울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기후 그래프 보는 법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건기, 여름에는 우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엔 사바나 기후 지역 조금 더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정글의 법칙 롯데 대이동하는 그 기후대가 사바나입니다. 자, 사바나 기후 중에 건기,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으니까 상승 기류가 나타나지 않죠. 우기는요,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아요. 왜? 강수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나무들도 초록초록초록하게 잘 자라고요. 여기는 지금 뭔가 황폐화됐죠. 여기는 풀들이 많이 자라고요. 풀들이 많이 자라니까 누가 모이겠어요? 그쵸, 동물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생은요, 바로 장초, 키 큰 풀과 그리고 가지가 많은 나무, 이걸 관목이라 그래요. 관목. 그래서 사바나는 장초와 관목이 주로 있고요. 특히 건기는 물이 말라서 나무가 띄엄띄엄 있고 풀이 거의 자라지 않는다. 우기 때는 그렇죠. 나무가 풀이 무성하고 장초들이 많이 자라서 초식동물이 모여들고, 초식동물을 모여들면 누구도 온다? 육식동물도 오는 거죠. 동물의 낙원이 되는 겁니다. 자, 라이온킹에서 사자의 고향도 바로 사바나 기후 지역입니다. 역시 이 라이온킹이 밟고 있는 이 풀, 바로 장초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의 배경이 사바나 기후 지역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모습을 조금 더 볼까요? 이거는 우기일까요? 건기일까요? 당연히 풀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우기 때 모습이겠죠. 이건 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우기의 모습인 것 같은데 조금 풀의 길이가 적은 걸로 봐서는 이제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역시 이러한 경관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동물을 보기 위한 관광이 발달하게 되죠. 이런 관광을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는데 에버랜드 가도 있는데, 그쵸? 사파리 관광입니다. 차를 타고 동물들의 모습과 초원의 풍경을 살펴보는 관광, 바로 사파리 관광은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여행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 하나 남았는데요. 무슨 기후나요? 바로 열대 우림과 열대 사바나의 중간 형태 뭐였습니까? 몬순입니다. 자, 열대 몬순은요, 열대 사바나와 열대 우림의 중간 지점인데요. 분포하는 위치 보겠습니다. 바로 주로 살펴보면요, 여기 인도 지역, 인도 남동부 지역과 그리고 여기
남아메리카 여기는 해안가 지역. 그래서 주로 이런 해안가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죠. 자, 그리고 기후 선생님 봤을 때 기온, 강수 위치 순서로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온 볼게요. 몇 도 이상이다? 항상 18도 이상. 자, 근데 강수량을 보면요. 비가 진짜 많이 올 때와 비가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죠. 그럼 선생님 열대 사바나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건기와 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이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먼저 분포는요. 동남아시아 일대와 인도 남서 그리고 남아메리카 북동부 지역이고요. 기후를 보시면 먼저 기온 몇 도 이상? 그쵸. 최한월 18도 이상. 그런데 긴 우기와 짧은 건기가 나타나는데요. 계절풍의 영향입니다. 우리 계절풍 바로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그쵸.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 온도가 데워지는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비열,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죠. 긴 우기 때는요. 고온다습한 여름 계절풍, 여름에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부분은요. 비가 많이 오는 이 시기에 보면 강수량이 500 정도를 찍습니다. 열대 우림 기후 때보다 강수량이 훨씬 많아요.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세요. 열대 우림 같은 경우는 한 400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근데 보통 열대 몬순은요. 최고 피크가 500은 가요. 그래서 구분해 주세요. 자, 반면에 긴 건기일 때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대륙. 그래서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비가 이렇게 정말 많이 내려요. 그 말은 비가 많이 오면 무슨 농사가 가능하냐? 벼농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일대 이쪽은요. 대표적인 이모작이 가능하죠. 1년에 2번 농사가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죠.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많기 때문에 1년에 2번 농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지를 깎아서 계단식의 벼농사 지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쌀 생산량이 많겠죠. 자, 이렇게 3개의 곳을 봤는데요.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적도기후 지역의 주변으로 나타나는 기후대가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적도기후 주변에 나타나는 기후대는 열대기후입니다. 자, 열대기후는 항상 최한월 평균 기온이 몇 도 이상? 18도 이상. 근데 봐보세요. 키토라는 곳 가볼게요. 키토. 적도가 관통하는 곳입니다. 쏘리. 보고타 가볼게요. 보고타. 키토도 같아요. 보고타 보시면요. 역시 적도 주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기온 그래프를 볼게요. 기온이 몇 도예요? 몇 도 정도예요? 10도 정도예요. 18도가 되려면 여기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기온이 나타나지 않고요. 기온이 훨씬 낮아요. 왜 여기는 적도인데 기온이 낮을까요? 바로 해발고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해발고도 100m당 0.5도에서 0.6도 기온이 떨어지죠.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은 저위도, 적도 부근에 위치하더라도 해발고도가 한 3,000, 4,000에 위치하다 보니까 기온이 낮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후대를 뭐라 그러냐? 바로 열대 고산기후입니다. 높은 산에 나타나는 기후. 주로 어느 분포에 위치하냐면요. 지금 남아메리카를 관통하는 이 산맥이 무슨 산맥이죠? 안데스.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보고타, 키토, 쿠스코, 라파스와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멕시코 고원이거든요. 이 멕시코 고원에도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기후 특징 볼게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건 기후에 했을 때
기온, 강수. 근데 열대 고산 기후는 기온이 정말 중요해요. 기온이 보면 항상 몇 도 정도로 위치해 있죠? 10에서 15도 정도. 10에서 15도 정도. 현재 우리나라 봄과 같은 기후예요. 봄. 우리나라 봄. 항상 우리나라 봄춘. 항상 상. 봄, 춘. 봄과 같은 날씨 상춘 기후라고 합니다. 자, 1년 내내 기온이 10에서 15도로 위치해 있죠. 연교차가 굉장히 작고요. 특히 이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낮에는 기온이 높고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늘해져요. 왜?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건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기억해 주세요. 열대 고산 기후는 몇 도 정도 위치해 있다? 10에서 15도. 연교차와 일교차 중에 뭐가 더 크다? 일교차. 일교차가 훨씬 크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덥고 습한 저지대보다는 조금 더 기온이 낮다 보니까 쾌적하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문명이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스텍, 마야, 잉카 문명이 발생했던 그 고대 문명 발생지도 해발고도가 높은 이 지역이고요. 현재는 고대 도시들, 고산 도시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산소의 양이 어떨까요? 적죠. 그래서 고산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압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부분들 바탕으로 어떤 주민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열대 기후는 높은 기온, 강한 일사량, 풍부한 강수. 여기에 적합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그쵸? 지면에서 위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붕의 경사가 큽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는 지면으로부터 오는 열, 비가 많이 오니까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그리고 맹수나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옥 형태고요. 이렇게 지붕 경사가 큰 이유는 뭘까요? 그쵸? 강수량이 많아서 가옥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러한 가옥 형태를 뭐라 그럴까요? 노풀꽃, 고상가옥이라고 합니다. 고상가옥. 자, 또 다른 가옥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어디에 있어요? 그쵸? 물 위에 떠 있죠. 그리고 역시 사람들이 이러한 배를 타고 집집마다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바로 수상가옥이죠. 하천이 삶의 터전이고 물이 많기 때문에 수상교통에 편리하고 이러한 어업 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수상가옥도 열대기후 지역의 대표적인 가옥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농업 가볼게요. 열대기후는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하고 있는 기후권입니다. 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니까 작물들이 자라기에는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일들 그리고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 기후때거든요. 자, 먼저 이걸 볼게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불나고 있어요. 왜 불나고 있을까요? 자, 이거는 불을 태우는 건데요. 인위적으로 강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이 빠져나가면 토양이 굉장히 척박해져요. 그래서 숲을 일부러 태우고요. 이 숲을 태우고 나무에서 태우는 이 거름으로 지력을 보충한 다음에 또 몇 년 작물을 재배하면 강수량에 의해서 영양분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또 역시 이동해서 불을 태워서 또 작물을 짓는 이러한 형태를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냐면요. 이거. 혹시 여러분들 공차 갔을 때 이 밀크티, 타로 밀크티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타로가 이 동그스름한 이 열매를 말하는 건데요. 이거를 갈아가지고 분말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타로를 생산하는 기후대가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 그리고 이거 뭘까요? 이거 우리나라에 그 뭐랑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뭐와 비슷한가요? 그쵸? 고구마와 굉장히 비슷하죠? 바로 이거는 카사바라는 겁니다. 카사바. 자, 바로 이 카사바도 고구마와 비슷한 식감인데요. 이 열대기후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구황작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카사바나 얌, 타로 이런 것들을 주로 재배를 한다. 자, 또 열대기후 지역에서는요, 이러한 것도 나타납니다. 대규모로 나타나는 농업. 보통 이 열대기후 때는요, 예전부터 이 제국주의 국가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부터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열대기후는 기후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여러 작물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진국들의 자본, 그리고 이 원주민들의 노동력, 그리고 이 열대기후의 환경, 이 세 개가 콜라보가 돼서 여기서 작물을 재배하고 이 재배된 작물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농업 시스템이 발생합니다. 주로 어떤 작물이냐면요. 이거. 첫 번째 산이 뭐죠? 커피. 커피는 보통 위도 남북 20도 정도에 위치한 곳에서만 자라요. 기온이 높고 또 해발도가 높아서 좀 서늘하면서 강수량도 풍부한 딱 열대 기후에만 적합한 기후 식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가 이 열대 기후의 대표적인 작물이고 원주민들 이 열대 기후 지역의 노동력과 기후 환경에 이 제국주의의 자본이 투입해서 대규모로 판매를 하고 이를 전 세계에 수출을 하죠. 이건 뭘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한 작물이에요. 바로 이거는 카카오입니다. 근데 카카오 우리 초록색으로 갈색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그쵸? 약간 노란빛 나죠? 이게 좀 더 자라고 그리고 뭔가 이런 열을 받으면 색깔이 변하고요. 이걸 분말로 내서 카카오 파우더가 되죠. 여기에다가 설탕이라든지 뭐 향신료 이런 것들을 좀 더 넣어서 우리가 초콜릿으로 먹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커피, 카카오, 사탕수수, 차 이러한 작물을 재배하고 대규모로 재배 글자 틀렸다. 그쵸? 그리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이러한 농업도 나타난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열대기후 그래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요 위치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기후인지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자, 기후 그래프. 자, 제일 먼저 기온을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강수를 봐주세요. 기온은 몇 도 이상이죠? 18도 이상이네요. 1년 내내 추워도 18도 이상이죠. 강수량 볼까요? 가장 강수량이 적어도 몇 미리 이상입니까? 60mm 이상이죠. 연중 수륜하네요. 무슨 기후죠? 그렇죠. 열대우림 AF입니다.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래요? 여기입니다. 자, 이거 무슨 기후입니까? 제일 먼저 기온 몇 도 이상이에요? 18도 이상. 강수량 보세요. 제일 많을 때가 몇 미리 정도 돼요? 400은 훨씬 넘죠. 400 정도 찍었죠. 그리고 건조할 때가 있네요. 그렇죠. 긴 우기와 짧은 건기가 있다. 그렇죠. 열대 몬순입니다. 자, 긴 우기일 땐 적어도 400은 와요.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지역 어딜까요? 자, 가장 추워도 몇 도 이상? 그렇죠. 18도 이상이죠. 그 다음 비가 많이 올 때 400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 달이 있고 비가 정말 적게 오는 달이 있죠. 그렇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열대 사바나 기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기후 그래프 읽어봤고요. 각각의 기후 특징 그리고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